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김창량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9월 접수 공고가 나와서 오늘 급하게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접수 기간이나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대출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를 월요일부터 9월 8일 일주일간 이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은 이 접수 기간도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이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접수 마감이 되는 걸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자금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접수도 사실은 2, 3일 만에 접수가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일단 다음 주 9월 4일부터 8일까지고요. 그리고 3,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3.47%입니다. 3.47%에서 가산금리가 0.6% 가산되든지 0.4% 이렇게 0.2% 이렇게 가산되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대출금리가 그러니까 보통 한 4%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가산되더라도 4% 선에서 결정되고요. 자금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 자가진단표가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자가진단표. 이 자가진단표에서 만약에 예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라고 답변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그런 분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가 하나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가진단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이 9번하고 보통 12번이 가장 많이 예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권리침해, 그러니까 자가주택이나 아니면 임차사업장 또는 이제 거주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있었는데 해제되었더라도 해제 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리침해가 뭐냐면은 자가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임차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런 경우가 권리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그리고 승인 통보된 대출을 전액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승인이 났는데도 이제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이런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똑같은 신용등급이나 정량적인 요소에서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가장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가점 요소입니다. 가점 요소. 이 가점 요소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바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고 가점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점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고용 창출을 했을 경우, 고용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제 사실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출 실적 증빙. 수출 실적은 사실 그냥 임의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준비를 한번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 실적으로 해서 수출 실적 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신다면은 가점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공제 가입 증빙입니다. 제가 지원 제도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 공제를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가점 요소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도 꼭 가입을 하셔서 공제 부금 납부 내역 확인서 이런 증명서를 대출 증빙 서류, 대출 신청 서류에 끼워서 넣는다면 가점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식재산권. 요거는 주로 소공인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이런 지식재산권을 출원해서 등록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ESG 관련 인정을 받으시면은 이것도 가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녹색 제품, 환경 표지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저탄소 인정 제품, 이런 인정을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대출 심사의 가점 요소로 적용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제가 컨설팅 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자영업자도 나중에 어차피 한 번은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폐업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금 50% 정도는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 보험료를 또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실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은 이 고용보험 특히 이제 한 달에 3, 4만 원 나가는 부분도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더라도 일단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서 혜택도 받고, 그리고 대출 받을 때 가점도 받고, 이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가 있어 갖고는 수상 실적이나 어떤 자격증 이런 부분도 가점 요소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으로 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내용은 마치고요. 일단은 가점 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우산 공제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 안전망으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한 달에 3, 4만 원이나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중을 위해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할 때 가점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